자,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아주 면밀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인데요. 어저께 미국이 소폭 상승을 했죠. 네, 소폭 상승했는데 핵심 이슈는 금리 인하 얘기였죠. 네, 금리 인하 얘기였는데 금리 인하가 사실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명분이 없는 금리 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연준에서 이제 만장일치가 아니라 7대3 비율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죠. 과감하지 못하다, 비전도 없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금리 인하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가 향후 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금리 인상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의 정상화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정상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상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럼 이제 시장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 시장만큼은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을 모든 게 좋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속으로 경제가 썩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압박 때문에 명분 없는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 대응 능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전에 있었던 공황은 아마도 아무것도 아닌 대공황을 바라보는 상황을 만들 것이냐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생각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 시장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없애는 방법은 지금 금리 인하한 게 정말 시장에 필요해서 해서 기술적으로 주가를 완전히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여기 완전히 치고 가버려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치고 가가지고 요 두 개, 이 양봉만큼 올라오는 양봉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다시 회수하는, 금리 인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금리 인하를 두 번을 했지만 주가는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근데 이 주가 안에 그대로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에서 지금 1.75에서 2 정도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로 한 0.75 정도를 더 했는데도 주가가 못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 투자가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금리 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시장을 왜 하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두려운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뚫고 갈 수 있는 거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지금은 스몰 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스몰 딜 내에서 지적자산권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기 때문에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그때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는 이 금리 인하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분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고 연준으로서는 사실은 정부의 말을 듣지 말고 본인의 어떤 독자적인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항상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나면 나중에 현실이 됐던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저 부분을 치고 가가지고 28,20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금리 인하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뚫고 못 가면 금리 인하에는 다 의미 없는 상황이 돼서 돈만 많이 불렸지 시장이 무덤덤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 혹시 제가 이 방송 때 얘기했던 자리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방어했어요. 일단 수급적인 거를 한번 잠깐 보면 이 연기금이 여기 그냥 완전히 다 연기금 혼자서 몰빵을 했어요. 6조 샀는데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몰빵을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줬거든요. 근래 사주면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연기금이 꾸준히 사지 않으면 외국인 혼자서만큼 이 시장을 못 끌어올릴 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연기금의 시장 전략이 삼성전자였는데 그 시점이 제가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요거 주봉이었는데 요거 무너지면 주가는
폭락할 거고 여기서 올라서면은 주가는 갈 거다. 그 자리 정확하게 저스트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올라온 상태에서 5만 원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이 자리를 다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을 주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가기 위해서는 5만 800원이 돌파가 돼야 돼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연기금이 만약에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하고 원달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도 제가 차트상으로는 다 그어놨죠. 일단 2147까지는 갈 수 있는 공간을 열은 건 사실인데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달러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달러가 또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다시 1200원을 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상승을 미래를 완전히 여는 그런 자리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공감 10 준비된 소식은 모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